예, 반갑습니다. 천조경제 15탄 이번 시간에는 여성 문제 2편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50대 주부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50대 이렇게 자녀들도 거의 좀 크고, 또 이렇게 막 시집살이 하고 막 주위에 그 돈 전략해서 살았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렇게 살다 보면 갱년기가 오거든요. 예. 그 갱년기를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산을 이렇게 오르면은 네네. 처음에는 땀을 빨빨 흘리고 있다가 중간쯤 중턱쯤 가면 어떻습니까? 한숨 돌리는 경우가 있죠. 네, 힘이 들죠. 한숨 돌리고 할 때는 휴식도 있지만 몸도 그때는 조금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하고 양육과 교육을 같이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녀 쪽에서 신경을 다 쓰다가 보면 자기 몸이 고달파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 이제는 그것이 조금 편안해진다 싶으면 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또 예. 그다음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걸리죠. 맞는 말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평소에 그 40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늦어도 40대쯤 돼가지고는 50대 어떻게 내가 지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자녀 교육도 할 때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 뭐 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법 안 그러면 컴퓨터를 하듯이 네네. 지금 자기가 이제 그 갱년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게 몸이 좀 조금은 노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취미를 가지는 게 좋죠. 예. 취미를 가지는 것이 그냥 뭐 무슨 운동 취미를 보통 가지는 게 일상인데요. 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뭐를 배우면서 이렇게 조금 터득해 나가는 취미가 좋죠. 예. 예를 들어가 노트를 기록을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등산을 한다고 친다면은 등산을 어떤 산에 가보면 저기에 난초가 많다 하면은 난초를 채집하는 것보다는 난초의 꽃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거를 노트에 기록하고 촬영을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긴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40대부터 준비를 해놓으면 50대는 그것이 나중에 상업으로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홈페이지를 차츰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갱년기 없는 갱년기가 될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갱년기는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조금 황폐해질 수 있는 초기 졸어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늙어졌다기보다는 마음을 놓으면은 누구라도 빨리 늙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취미를 한 개씩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취미가 나중에 50대 가서 경제하고 접목되는 취미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단순한 질문인데 미혼자의 경우도 갱년기에 해당할 수가 있죠. 네. 미혼자도 갱년기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권태라고 보는 게 좋죠. 권태기입니다. 권태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여성분들은 뭐 생산적인 일이 중단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자녀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물론 뭐 연결되겠지만은 그래도 최고 고비를 넘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게 있잖아요. 자신을 잊고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조금 나는 이만큼 일을 했다, 이만큼 세월이 지났다 하면서 조금 안도 및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따분해지는 거죠. 네. 따분해질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건널습니다. 네.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자신을 40대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50대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다른 취미는 하나도 없었는데 집에서 물고기를 키웠다. 근데 가만 조사를 해보니까 물고기도 돈이 되는 물고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물고기를 분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 같은 것도 뭐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안 그러면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그래 부모가 되는 50대도 항상 컴퓨터를 옆에서 활용을 하시는 그런 지혜가 첫째 필요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내가 땅을 만약에 살락하면은 뭐 부동산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뭐 경매라든지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 시장에 함께 다녀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
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앞으로 어디 살아야 될지 모르면은 따뜻한 그 땅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겨울에 유난히 눈이 빨리 녹는 지대라든지 그 또 꽃이 빨리 피는 곳이라든지 낙엽이 늦게 지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보통 포근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면 명당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적으시는 게 좋고, 안 그러면은 컴퓨터 같은데 이렇게 안 그러면은 뭐 자기에게 메모를 해가지고 있죠. 자꾸 이렇게 통계를 내듯이 하는 게 뭐 갱년기를 무사히 마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 이제 선생님 있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이제 실은 애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잔소는 없고, 그런데 이제 또 50대 중반쯤 되다 보니까 예.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면 예. 이제 좀 노후가 준비가 좀 적게 돼가 예. 이 경제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대책이 있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50대가 조금 이렇게 경제를, 이제 남편은 퇴직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조금 곤란한 시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30대는 좀 어떻게 어영부영해가 30대 건너가기가 쉽고요. 네네. 40대는 전문직을 하는 그 시간은 맞는데, 또 요즘 나이로 봤을 때는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한번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회사를 다시 나갈 수도 없다든지, 또 요즘 사람들이 거의 뭐 회사보다는 알바 수준인데 알바를 결국은 애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떠냐 하면은 지금 가정에서 있죠. 네네. 주로 요즘 같은 우리나라 뭐 주택과 아파트가 되는데, 네네. 그 주로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보다는 아파트가 생활하는 거 거의 많기 때문에 아파트 속에서 있죠. 네네. 창업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돈을 뭐 적게 벌어도 한 달에 200~300만 원 번다고 만약에 치면 어떻습니까? 그 우리 공무원들 퇴직금 나오듯이 있죠. 네네. 항상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예. 그러면 퇴직 후에 이제 뭐 그 연금이라든지 뭐 퇴직금 이런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럼 보통 이제 재테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아까 그 전편에서도 뭐 알바를 이렇게 50만 원씩 받아서 뭐 10년간 저축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나에게 뭐 한 예를 들어서 2천에서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뭐 다달이 이렇게 나눠서 뭐 재테크를 하는 게 난지, 아니면은 뭐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과감하게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난지,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이것을 과감하게 한꺼번에 하면은요,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0만 원짜리를 한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50만 원 같은 경우는 내 실제 생활에 물론 뭐 그러니까 생활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보면은 이거를 그거를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별 감각이 좀 둔해지거든요. 그 뭐 처음부터 뭐 또 우리가 100만 원 받을 때부터 아까 50만 원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그 50만 원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도 적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 3천만 원 있는 돈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은 만약에 내가 여유를 계속 2~3천만 원이 다른 수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 틀립니다.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 2~3천만 원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갖고 있는 게 좋고요. 여유가 있고 있을 때 뭐 2~3천만 원 투자해도 관계가 없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이 이것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익녀 재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급한 불이 있기 때문에 그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50대라도 그렇게 투자를 뭐 예를 들어 2천, 3천이 있다고 쳤을 때 있죠. 뭐 1,0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정도를 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앞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죠. 그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는 지금 이제 요새 막 조금 전 세계 지금 우한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도 우리가 이제 또 남편 직장 다니고 부인들은 좀 상업을 해서 벌어서 좀 먹고 살았거든요. 이제 자녀 공부도 시키고 자녀 결혼을 좀 일찍 시킨 사람은 또 있고, 그러면 또 자녀들 뭐 아파트라도 하나 전세라도 얻어주려고 부모들이 거의 다 해주고 나면 이렇게 또 자기네들 노후 대책이 또 좀 약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입이 한 100 정도 된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주식을 한 20%만 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100 같으면 20만 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100만 원을 이제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 좀 틀리는데요. 네네. 가급적이면은 이제 돈을 거의 안 모은다고 치고 50만 원 정도 해야 표가 좀 납니다. 아, 100 수입에는 50을 하라. 그러면 좀 예예. 그 100이 적으면은 예, 다른 예. 방법을 또 취해야죠. 취해야 되는데 예예. 그 왜 그러냐면 50을 해야만이 네. 한 1년쯤 되면 600 원금이 600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10년간 지수가면 6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야만이 억 단위가 됐죠. 아. 억 단위가 되면은 예예. 이게 이제 글쎄 또 다른 생각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놓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굉장히 나중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주식을 하는데 예. 단기로 사고팔고를 해야 됩니까? 장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장기로 해야죠. 그거는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사고 팔면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주식을 사고 팔면 조금 이익을 더 보려고 거기에 몰두하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 우리 스마트폰 같은 메시지 보면 그 하루에 전화기 여러분들 몇 분 정도 열어봅니까? 뭐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 뭐 성질 급한 사람 100번쯤 열어볼 건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팔 거 없이 아. 꾸준하게 예예. 계속 무슨 한 달에 10일 날 만약에 주식을 샀다면 비싸든 헐튼 무조건 10일 날 사버리는 겁니다. 날짜를 기간을 정해놓고 해라. 10년 정도 하면 무조건 아. 수입이 월급을 만약에 말을 받으면은 예. 그 이튿날 넣어버린다든지 마음 약하기 전에 넣어빼야죠. 저축하듯이요. 예, 저축하듯이 해야지 그걸 제목 무슨 그래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10년쯤 하면 그것이 예, 인플레 현상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대신 첨단주를 해야 됩니다. 아, 첨단주를 하라. 왜냐면 지금 같으면 2차 전지라든지 이거는 무조건 10년까지는 아주 10년 후까지도 좋잖아요. 믿을 수 있는 주식이고 성장한 걸 하기 때문에 이걸 잘하면은 완전히 대박 터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첨단주는 언제든지 뭐라도 대박을 터지게 돼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쪽을 좀 첨단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조금 우리가 보면은 흔해 빠지게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나오죠. 네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첨단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딴 게 뭐가 있습니까? 첨단이는 컴퓨터 쪽으로 해서 이거 인공지능 쪽으로 가는 것이 첨단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래 산업,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게 1, 2년은 안 되겠죠. 예예. 우리나라 군사 무기 같은 거 판매하는 거 보면은 지금 비행기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어요.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옛날 같은 환경 같은 두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10년 정도 2030년도 비메모리치 세계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죠. 그렇게 그게 좀 불안하면 또 거기에서 이제 원자재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곳이라든지 중간 거라든지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러면은 이렇게 천조 경제 연구소에서 예.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좀 이런 주식을 어떤 것이 첨단주인가 그런 것도 교육을 좀 해주시나요? 그거는 첨단주 같은 경우는 네네. 우리가 유튜브 보면 더 잘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 쪽에 아시지 말고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첨단주 하는 거는 주식을 한다는 사람 다 압니다. 오르고 내리는 거는 나중 일이지만은 다 알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네. 가고 갈수록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10년에 끝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튼튼한 회사에서 조금 분산을 해서 있죠. 50만 원 같으면은 20만, 10만 원이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전할 겁니다. 그거는 당장 사고 파지 마세요. 지금 예를 들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급등하고 뭐 내리고 오르잖아요. 네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 이런 얘기는 해도 될런지 모르지만은 예. 우리 이제 선배 언니들이 보면은 예. 거의 50대 중반 되니까 막 남편들이 미워서 못 살아요. 남편들이 예. 막 미워가지고 막 이러고 싫다 하면서 맨날 뭐 그런 이혼을 하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도 좀 거의 많거든요. 예, 예. 이런 사람은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되나요? 더운 제가 역질문을 해볼게요. 네네. 그 질문자님은 여름에 더우면 어디 들어갑니까? 시원한 데 들어가죠. 시원한 데가 어디입니까? 에어컨 방에. 그러면 남편이 미워 죽으면은 남편이 안 믿는 곳으로 찾아가면 되죠. 예를 들어 그거는 취미라든지 어떤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남편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남편이 이쁘게 보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네. 자기가 공부를 좀 해놨다가 네네. 남편이 퇴직할 때를 기다렸다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남편에게 있잖아요. 네네. 이제까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조금 거들어 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애인같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가 한가해서 그런 미움도 생기는 거네요. 한가한 것보다는 좀 게으르고 나태한 거죠. 그러면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자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죠. 자신이 직접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 근데도 뭐 자기 그 반성은 안 하고 예. 그저 그냥 막 남편 일평생 돈 번다고 예. 그래 회사 정년퇴직을 거의 한 58세에서 60세 하잖아요. 예. 그러고 그렇게 남편한테 그 일평생 애들 공부 다 시켜놓고 예. 막 이혼하니 어쩌니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해서 예. 그런 분들도 조금 교육이 돼주는 말씀을 좀 드렸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혼한다는 그런 소리는 서로가 대책 없는 소리고 네네. 게으르고 그 어떤 그 비겁한 사람이죠. 네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아예 결혼 처음부터 안 해야지 하면 책임을 져야죠. 네. 그리고 그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성격 안 맞다 하면 안 되고 네. 퇴직 후에는 남편이 항상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거기는 남편이 오기 전에 방을 닦아놓고 썰어놓고 열을 피가 남편을 편안하게 쉬도록 만드는 연구를 해놔야지. 나중에 실컷 돈 벌어 하는 사람하고 이제 쉰다고 해가 그래도 안 되고. 네. 또 그렇다 해서 여자분들이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서로가 이거는 협조, 양보와 조금 이렇게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50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셔서 그래 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것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